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홍콩 슈팅 갤러리 TV CF 광고를 제작하는 제작사의 감독입니다. 제 광고를 국내에서는 많이 뵐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간단히 저의 소개를 좀 드리면, 제가 만든 광고는 주로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화급권에서 많이 방영이 됩니다. 로레알이나 P&G, 코카콜라, 펩시, 나이키 등 많은 광고를 찍었고요. 국내에서는 시몬스 침대죠. 그리고 현대모비스, 아모레 태평양 광고를 좀 찍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TV CF를 집에서 보실 적에 어떻게 보시나요? 채널 돌립니다. 바로 안 봅니다. 채널 돌렸는데 또 광고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죠? 또 돌립니다. 아니면 화장실 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부담 없이 우리는 TV 광고를 봅니다. 그런 식으로 오늘 제 강연도 부담 없이 편안하게 그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드라마가 재밌으려면 첫 번째, 일단 막장이면 재밌습니다. 사귀는 남자가 알고 보니까 엄마가 결혼 전 사고 친 아들이었다든지, 그쵸? 얽히고 설키는 배신과 처절한 복수,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그쵸? 그런 이제 막장 드라마 정말 재밌어요. 두 번째로 재밌는 드라마는 반전 드라마입니다. 인생 별거 없었는데 어떠한 계기로 갑자기 인생의 방향이 180도 바뀝니다. 역전과 반전 드라마는 재밌어요. 제 경우에는 막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막장이면 여기 쓸 일이 없겠죠. 반전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비슷한 학창 시절을 보냈고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게 평범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1998년도, 1989년도네요. 그렇죠? 죄송해요. 너무 늦었어요. 지금 오래 기다렸어요. 1989년도에 우리나라 하나그룹 계열의 광고 대행사에 기획 쪽 A로 입사를 합니다. 저는 A를 원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카피라이터가 되고 싶었어요. 뭔가 멋있잖아요. 그 분위기가. 그랬는데 회사에서 손정 씨는 영어를 하니 국제부 쪽이 낫겠어. 저의 인생을 총무부에서 결정해버립니다. 그 당시 광고 대행사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입사할 때 89년도에는 여자가 대졸이 저 통틀어서 5명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고졸 여직원들은 유니폼이라는 걸 입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생리휴가 같은 그런 남사스러운 휴가를 내기가 조금 그렇죠, 회사에.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뭐 그런 특별한 룰은 없었지만 퇴사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게 저희 회사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전반적으로 다른 모든 회사에도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회사를 제가 좋아했을까요? 모릅니다. 기억도 안 나요. 너무 오래된 일이고, 그때는 주위에서 야, 너는 일을 재미로 하니? 일은 그냥 하는 거지? 그래서 저도 정말 그냥 했습니다. 일을. 그러다가 저희 광고주 중에 한 분이 이런 제안을 해요. 홍콩에 잘 나가는 감독이 있다는데 우리 그 감독이랑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1991년도 2월에 저는 홍콩을 갑니다. 제가 홍콩에서 저는 해외 출장을 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흥분했는데요. 거기에서 저의 인생 반전 드라마가 시작될 줄은 몰랐죠. 그 당시 홍콩은 저희가 이제 86년도에 영웅문색이란 영화가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주윤발의 마성의 그 섹시함에 빠졌습니다. 완전 그 성냥개비 이쑤시개 하나만으로도, 트렌치 코트만으로도 충분히 매료되게 충분했었죠. 그런데 이 영웅문색에 나온 이 홍콩에 가보니까 이 홍콩은 정말 영화 같은 도시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모토로라 벽돌폰을 들고 다닙니다. 너무 멋있어요. 우리에겐 그때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충격적이었던 건 거기 가보니까, 홍콩에 가보니까 홍콩은 남자들을 막 부리는 드센 홍콩 여자들을 봤습니다. 거의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래서 제가 홍콩 물맛을 먹고 나니 서울에 오니까 너무 답답한 겁니다. 차장님이 시키시는 심부름은 참겠는데 저보다 한 급 높은 대리님이 시키시는 심부름은 못 참겠는 거예요. 너는 손발이 없으시니? 네가 하시면 안 되겠니? 그런 욱하는 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 없이 사표를 씁니다. 그래서 사표를 쓰고 저랑 같이 작업을 했던 홍콩의 슈팅 갤러리에서 93년부터 일을 합니다. 처음부터 감독이 된 건 아니고요. 처음부터 감독을 시켜주지도 않습니다. 프로듀서로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바닥부터. 그래서 해외 프로듀서 인정도 받아서 국내에서 작업했던 것들, 뭐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현대전자, 현대전공, 크다는 빅버지 프로젝트들을 많이 따냅니다. 그리고 일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원하던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 일보다는 뭔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 제가 늘 옆에서 보는 감독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을 하는 동안 프로듀서라고 그래도 조금의 성공했다고 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감독이 되겠다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사회라는 거는요, 원한다고 좋아한다고 해서 기회가 막 여기 있다 하고 덥석오질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두드립니다. 저한테 기회만 주시면 열심히 잘 하겠다고. 그랬더니 저희 광고주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손정 씨는, 정의는 감독이 되지 못할 이유를 충분히 갖추었다. 첫 번째, 저는 현지인이 아닙니다. 광고는 문화를 많이 알아야 돼요. 그 로컬에서 벌어지는 문화들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저는 현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영화를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영화를 모릅니다. 프로듀서 하면서 배운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는 한국인입니다. 지금이야 한류가 대세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가 없고 일본의 문화를 약간 카피하는 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네 번째, 저는 여자입니다. 촬영장에 가면 지금 여러분들 다 보시겠지만 남자밖에 없어요. 여자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광고주들이나 클라이언트들이 볼 적에는 보통 저희가 촬영장에 40명에서 60명 정도의 남자 스태프들이 있는데요. 그들을 과연 잘 이끌 수 있을까? 잘 통솔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회의를 가지게 되는 거죠. 저는 실패해야 될 모든 요소를 다 갖췄습니다. 좌절합니까? 안 합니다. 옥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표까지 쓰고 지금 외국에서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좌절 안 하죠. 그래서 두드립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나이키를 시작으로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대박이 납니다. 원하던 광고주였고 원하던 감독이었고, 그래서 저의 스토리는 해피엔딩, 소원성취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제 꿈을 이뤄나가는 고난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감독이란 직업은 모든 거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감독은 촬영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첫 번째, 예쁜데 제대로 연기 못하는 모델들. 그리고 15초밖에 안 되는데 대하 드라마 찍으려 하는 야심찬 광고주들. 로켓 때 멀쩡하다가 갑자기 촬영 때는 비 오려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제대로 돌아가는 일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실수가 항상 일어나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감독이 된다는 건 그렇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감독이 되었는데 이제 촬영장에 들어가면 그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제가 감독을 입봉을 했을 적에 제가 촬영을 끝난 다음에 느낀 것은 감독이란 직업은 서커스단의 단장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입니다. 호랑이를 내가 원하는 대로 재주를 부리게 하든지 먹히든지 물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저보다 연륜이 많은 감독들, 촬영 감독, 조명 감독들, 그들을 이끌어 나가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들에게는 감독은 남자 카리스마 개멋있음 이렇게 되는 거고, 감독이 여자 말도 안 돼 개웃겨 우습습니다. 그래서 그 우스울 거를 찾아 나가기가, 깨쳐 나가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감독이 될 때 여자였던 게 결정적인 흠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감독으로서 이렇게 이만큼의 성공을 이루어서 여러분에게 쓰게 된 것은 제가 여자여서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디테일에 엄청나게 강합니다. 지적질 감독입니다. 여기서 좀 이제 갑자기 이제 남자 여자 좀 편을 가르면, 여자가 디테일에 엄청 강합니다. 물증이 없어도 심증만으로도 남자의 조그만 인식을 알아내서 바람기 언제 몇 시에 시작했는지 다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초능력이 있고 물증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제가 성공한 것은 저의 디테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남자 감독들과 다릅니다. 이렇게 안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지금 이런 거 다 보입니다. 제 눈에. 독수리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제 위치에 오르지 않았나 싶어요. 일이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섹스랑 좀 공통점이 있지 않나 싶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좋으면 잘합니다. 그리고 잘하면 좋습니다. 너무 어린 학생들이 있어서 조금 그런데요. 그리고 좋고 잘하면 더 잘하려고 밤낮으로 그 생각만 합니다. 제겐 일도 그렇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잘하고 싶고 잘하려고 밤낮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만큼의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과 가장 오래 살 사람은 배우자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인생의 설계, 지금 이렇게 어린 분들이, 새파란 젊은 분들이 10년, 20년 후 노후 설계, 인생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살아보지도 않고 너무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자기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내 가슴이 정말 쿵쿵거리게 두드리게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 그걸 찾으면 정말 날밤을 새도 사무실에서 쪼그려 자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노력하게 되고, 그러면 이만큼의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정말 간단해요. 제가 감독하면서 제가 가장 좋았던 거는 이렇게 멋진 남자들과 같이 일했다는 거. 네. 멋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1967년도에 007 제임스 본드 영화가 You Only Live Twice입니다. 그리고 낸시 시나트라라는 여인이 이 노래의 타이틀곡을 불렀는데요. 뭐 그렇게 어려운 영어는 아니기 때문에 다 해석 가능하시리라 봐요. 그렇죠?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여기 두 개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의 현실적인 삶이고, 또 하나는 당신이 꿈꾸는 삶입니다. 이 꿈도 사실 당신의 것입니다. 다만 그 꿈을 이룰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세요. 꿈을 이루세요.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두 개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좋아하는 꿈을 찾아 나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